얘들아, 응?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어. 아빠 쉬는 시간이 없었잖아. 쉬려고 했는데, 응. 한자도 못 썼는데. 쉬려고 했는데 응. 일이 있었어. 맞아. 나랑 러시아워 디럭스하고 그치? 오빠 나빴어. 러시아만 했어? 이거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은 그래. 이상한 우동구. 거 우방고 이거 아,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케이. 목소리 한 명 안 들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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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면 아빠가 이인되니까. 다리 6개인 동물. 조그마한 메뚜기가 폴짝. 메뚜기 한 사리. 메뚜기가 땅속의 알을 주르르.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점점 자라. 어른 메뚜기 모습이 되어가. 어른 메뚜기가 되어 폴짝폴짝. 조그마한 메뚜기가 폴짝. 메뚜기가 어디 있어? 조그만 초록 메뚜기 보인다 보여. 싱싱한 초록 풀밭에 보인다 보여. 커다란 왕눈 개구리 다가오면은 뒷다리로 풀쩍풀쩍 뛰어오른다. 우와, 찾았다 메뚜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초록 풀밭에 가면 메뚜기를 만날 수 있어. 쉿! 메뚜기가 깜짝 놀라 달아나지 않게 살금살금 가만가만 다가가면 조그마한 메뚜기가 보인다. 보여. 메뚜기는 보통 논밭 근처의 풀밭이나 나무에서 살아요. 사막에서 사는 메뚜기도 있어요. 개구리가 나타났어. 조그만 메뚜기 잡아먹기면 어떡해? 길고 튼튼한 뒷다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뒷다리를 오므렸다 쭉 펴서 뛰어오르면 메뚜기가 어린아이 키만큼 높이 뛰어올라. 풀쩍풀쩍 뛴다. 뛰어. 풀쩍. 메뚜기는 새, 개구리, 거미, 도마뱀, 쥐, 사마귀 등을 무서워해요. 쥐도 무서워해? 그러니까 아빠는 그거보다는 응. 사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더 그러네. 메뚜기나 사마귀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도 비슷하고. 사마귀는 근데 앞발이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이 동물들이 나타나면 메뚜기는 높이 뛰어서 도망쳐요. 그러다 위험해지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검은 물을 뿜어내 적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조그마한 메뚜기 야금야금 먹는다. 먹어. 작은 입으로 저 큰 잎을 어떻게 먹지? 메뚜기는 튼튼한 아래턱이 있어서 잘 씹을 수 있어. 앞다리로 잎을 꽉 붙들고 턱으로 잘게 부숴서 오물오물 꿀꺽. 메뚜기는 식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초록 이파리, 벼잎, 꽃잎 등 무엇이든 잘 먹어요. 조그마한 메뚜기 풀 줄기에 착 달라붙어 잠잠. 쨍쨍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덥지 않을까? 아니야. 따뜻한 햇볕 조이며 몸을 덮이고 있어. 메뚜기는 싸늘한 날씨에는 잘 움직이지 못해. 아빠 싸늘한이 뭐야? 싸늘한, 서늘한. 서늘한 게 뭐야? 싸늘한. 그러니까 따뜻한 거 아니고 추운 거? 춥기 전에 약간
미지근한 느낌? 미지근한 거는 좀 따뜻한 거에 가깝지. 음. 서늘한, 사늘한. 그런 그러니까 따뜻한, 뜨거운, 따뜻한, 가을 정도에? 미지근한, 가을 정도? 보통, 음. 그 다음에 서늘한, 음. 그 다음에 서늘한 다음에 이제 추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추운 거하고 보통하고의 가운데. 음. 따뜻한의 반대말. 그러니까 되게 서늘한. 그러니까 반팔은 안 돼. 서늘해. 반팔이면 옷 쓰고 조금 떨려. 그렇다고 춥긴 추운 건데 많이 추운 게 아니고 살짝 추워서 서늘한, 싸늘한. 아빠 근데 있잖아 나 오늘 호크 봤는데 완전 다리 떨고 있었어. 뭐를 봐? 다리 떨고 있었다고. 달? 다리. 누가? 호크 다리를 호구가 떨고. 뭐야? 호구가. 호크 있잖아. 호크. 우진이가 키우는 추워서 다리 떨고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놀는데 호크 한번 봐봤더니 떨고 있더라고. 추워서 그랬나 봐. 초코는 안 떨고 있어. 왠지 알아? 몰라. 털로 덮여 있어. 털이 많이 나 있거든. 호크는 털이 많이 없잖아. 이거 메뚜기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주로 햇볕이 따뜻한 낮에 뛰기도 하고 먹이도 먹어요. 조그마한 메뚜기. 안 보인다. 안 보여. 숨바꼭질 하나 봐. 메뚜기는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과 비슷한 몸 색깔로 조용조용 가만히 숨어 있지. 새가 날아오면 폴짝폴짝 뛰어서 도망갈 거야. 주로 풀밭에서 생활하는 벼 메뚜기의 몸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강가에 사는 강변 메뚜기는 강가의 흙이나 돌과 비슷한 색을 띠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메뚜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요. 조그만 메뚜기 서로 꼭 붙어 줄기 위에서 아슬아슬 서로를 꼭 붙들고 노나봐. 수컷 메뚜기랑 암컷 메뚜기가 만나서 짝짓기 하는 거야. 이제 곧 고물고물 귀여운 알을 낳게 될 거야. 수컷 메뚜기는 뒷다리를 앞날개에 비벼서 소리를 내요. 암컷에게 잘 보여서 짝짓기를 하려는 거예요. 암컷 메뚜기가 땅속에 알을 주르르. 메뚜기가 배를 꼬물꼬물 땅속으로 밀어넣는다. 너 메뚜기가 낳은 조그마한 알들. 깜깜한 땅속이 무섭지 않을까? 메뚜기 알은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지. 보글보글 하얀 거품을 이불처럼 덮고서 따뜻한 봄을 기다려. 알을 감싼 거품이 보글보글. 메뚜기와 가까운 풀무치의 알이에요. 메뚜기의 알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짝짓기를 마친 암컷 메뚜기는 땅속에 구멍을 파고 배를 집어넣어요. 메뚜기 종류마다 낳는 알의 개수가 다르지만 보통 300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메뚜기 애벌레 조그매 알에서 막 깨어난 애벌레 언제 어른 메뚜기가 되지? 메뚜기 애벌레는 곰질곰질 귀여워. 수십 밤 자고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면 멋진 날개 달린 메뚜기가 될 거야. 알에서 갓 태어난 메뚜기 애벌레는 5에서 8번 정도 허물을 벗은 다음에야 어른 메뚜기가 되어요. 어른 메뚜기가 되면 톡톡 튀어날고 먹이도 잘 먹어요. 허물을 한번 벗었어요. 몸이 조금 더 커졌어요. 어른 메뚜기의 모습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어른 메뚜기가 되었어요. 메뚜기 애벌레는 어른 메뚜기와 모습은 똑같고 크기만 작아요. 령은
애벌레의 나이를 세는 단위예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1령이고 허물을 한 번 벗을 때마다 1령씩 늘어나서 5령 정도가 되면 어른 메뚜기가 되어요. 조그마한 메뚜기가 폴짝폴짝, 풀잎에도 폴짝, 꽃잎에도 폴짝. 메뚜기야, 높이 뛰어가렴. 맛있는 먹이와 안전한 곳을 찾아 멀리 멀리. 생김새랑 아작아작 풀을 좋아하는 메뚜기. 맛있는 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기를 하는 조그마한 메뚜기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더듬이. 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혼눈과 겹눈. 얼굴 양쪽에 2개의 큰 겹눈이 있고 그 사이에 3개의 혼눈이 있어요. 혼눈으로는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 있고 수천 개의 눈이 모인 겹눈으로는 주변을 살펴요. 입. 아래쪽으로 향한 입으로 풀잎을 베어물고 튼튼한 아래턱으로 슬근슬근 씹어먹어요. 앞다리. 균형을 잡는데 사용해요. 가운데 다리. 걸어다닐 때 사용해요. 뒷다리. 앞다리나 가운데 다리보다 길고 튼튼해서 뛰기에 좋아요. 뒷다리와 앞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기도 해요. 배.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마디마디 숨구멍이 있어요. 배마디 옆에 고막이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날개. 앞날개와 함께 겹쳐진 뒷날개를 쫙 펴면서 날아요. 몸에 비해 날개가 작아서 오래 날지는 못해요. 친구들이랑 메뚜기처럼 폴짝 뛰는 곤충. 튼튼한 뒷다리와 날개가 있고 애벌레에서 바로 어른이 되는 풀숲의 메뚜기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벼메뚜기. 벼가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몸은 녹색이고 머리와 가슴, 날개는 갈색이에요. 날개가 있지만 잘 날아다니지 않아요. 귀뚜라미. 진한 흑갈색 몸을 갖고 있어요. 양쪽 앞날개를 서로 비벼서 소리를 내요. 여치. 더듬이가 길고 주로 낮에 울어요. 울음소리 때문에 시르레기라고도 하지요. 풀무치. 풀에 숨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풀무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풀에 묻혀있다는 뜻이에요. 때를 지어다니며 눈 깜짝할 사이에 애써 기른 농작물을 먹어치워요. 방앗개비.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뒷다리를 잡으면 방아를 찢는 것처럼 움직여서 방앗개비라고 불러요. 콩중이. 풀무치보다 작고 날개에 띠무늬가 있어요. 이 화려한 무늬로 자신을 보호해요. 들판이나 숲, 냇가의 풀밭에서 살아요. 배짱이. 몸은 초록색인데 머리와 가슴의 윗면과 배는 갈색이에요. 주로 밤에 풀숲에 숨어있다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궁금증이랑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2014년 8월 29일 전라남도 해남에 메뚜기의 한 종류인 풀무치떼가 나타났어요. 수십억 마리가 넘는 풀무치들은 벼에 새카맣게 달라붙어 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버렸어요. 따뜻한 날씨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풀무치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중국, 미국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풀무치들이 벼와 같은 식물을 갉아먹어 사람이 먹을 식물이 부족해지기도 했어요. 지구를 뜨겁고 메마르게 만드는 자동차 매연, 공장 굴뚝의 연기, 쓰레기 등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지도 몰라요.
각시 메뚜기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잘 견딜까? 메뚜기 알은 대부분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요. 봄이 되면 알에서 깨어나 자라요. 여름과 가을을 어른 메뚜기로 지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알을 낳지요. 그런데 각시 메뚜기는 가을에 어른 메뚜기가 되어 겨울의 추위를 견뎌요. 각시 메뚜기 몸 안의 영양분이 추위에 잘 견디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살아남은 각시 메뚜기는 봄에 알을 낳아 애벌레로 여름을 보내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소금장수와 메뚜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금장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고 오다가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메뚜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소금장수는 담뱃대로 메뚜기를 툭 쳐서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진 메뚜기의 양쪽 눈에는 토끼풀이 붙어 있었지요. 나도 눈에 한번 붙여볼까? 소금장수가 메뚜기 눈에 붙어있던 토끼풀을 떼어 자신의 눈에 붙이자 건넌 마을까지 훤하게 보였어요. 소금장수는 토끼풀을 눈에 붙인 채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소금장수가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만 들리는데? 소금장수가 토끼풀을 떼었다 다시 붙이자 마치 투명인간처럼 몸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보려고 모여들었고 소금장수는 소금을 많이 팔아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은 널리 퍼져 욕심쟁이 소금장수 귀에도 들어갔어요. 욕심쟁이 소금장수도 나무 위로 튀어오르는 메뚜기를 담뱃대로 쳤어요. 메뚜기는 이번에도 토끼풀 2장을 놓고 도망갔지요. 욕심쟁이 소금장수는 토끼풀을 눈에 붙이고 동네 사람들을 모았어요. 조금 있으면 내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착한 소금장수처럼 투명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욕심쟁이 소금장수는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여름철 풀밭에 가면 귀엽게 생긴 곤충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멀리뛰기 선수인 메뚜기지요. 가까이 다가가 잡으려고 하면 폴짝 뛰어 멀리 달아나 버려요. 그 뛰는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은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앙증맞다가도 위험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길고 가느다란 뒷다리를 쭉 펴고 허공을 달아 도약하는 모습이 꽤 멋지거든요. 그때마다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도 활짝 날아올라 멋지게 도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멋지고 귀여운 메뚜기처럼요. 롤란트 세이브리의 꽃병 1611년작 개인 소장. 다리 6개인 동물. 잠자리를 잡겠다고 잠자리 한 사리. 잠자리가 물속에 알을 낳아.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물속에서 자라. 마지막 허물을 벗어. 이제 날개만 말리면 돼. 멋진 어른 잠자리가 되었어. 식물이나 흙 속에 알을 낳는 잠자리도 있어요. 잠자리를 잡겠다고? 살금 잠자리 잡아라. 쌩 잡을 테면 잡아봐. 팔랑 나비보다 빠르고 앵앵 꿀벌보다 빨라. 날다가 딱 멈추기도 해. 이런 날 잡겠다고? 어림없지. 커다란 눈으로 어디를 보니 요리조리
조리 먹이를 찾는다. 살금살금 몰래 다가가 가시 달린 다리로 꽉. 단단한 턱으로 냠냠냠 이런 날 잡겠다고. 잡을 테면 잡아봐. 뱅글뱅글 어지럽지? 흥, 잡을 때면 잡아보라지. 날 잡겠다고? 어림없지. 나 잠자리야. 우리 잠자리는 무척 빨라. 나비, 꿀벌, 우리보다 한참 느리지. 꿀벌은 앵앵 소리를 내며 날지만 우린 소리 없이 날개짓도 잘해. 아유 힘들어. 너희는 정말 빠르구나. 헉, 내가 2등이야. 나를 따라오긴 힘들걸. 잠자리는 1시간에 최고 60km까지 날 수 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앞으로 날고 뒤로 날고 날다가 딱 멈출 수도 있어. 내 날개를 잘 봐. 얇아도 얼마나 튼튼한데. 게다가 멋진 무늬까지 있지. 잠자리는 두 쌍의 날개가 가슴에 붙어 있어요. 앞날개와 뒷날개를 따로 또는 같이 움직여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잠자리들의 날개 무늬야. 어때? 멋지지? 붉은 좀 잠자리, 할로윈 잠자리, 여덟 점박이 잠자리, 검은 물 잠자리, 물 잠자리. 우리는 크고 멋진 눈도 가졌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건 물론 위, 아래, 앞, 뒤, 양옆까지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잘 잡지. 난 눈 사이가 가까운 잠자리. 넌 눈 사이가 먼 잠자리. 잠자리는 커다란 겹눈이 두 개예요. 이 겹눈으로 20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가는 작은 벌레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잠자리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알려줄까? 먹이가 보이면 재빨리 날아가 몰래 다가가서 가시 달린 다리로 꽉 움켜잡고 단단한 턱으로 콱. 그러고는 맛있게 먹지. 냠냠. 잠자리는 주로 나비, 파리, 모기, 벌 같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어요. 다리에 가시가 나 있어서 먹이를 잡으면 잘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애벌레였을 때는 물속의 사냥꾼이었어. 물벼룩, 올챙이, 송사리, 장구벌레. 크든 작든 우리한테 걸리면 꼼짝도 못했지. 몸을 세우고 턱을 쭉 내밀면 야호! 잡았다! 올챙이도 얼마나 맛있는데. 내 몸집만한 물고기도 덥석. 우리가 왜 물속에서 살았냐고? 그건 바로 엄마가 물속에 알을 낳았기 때문이야. 엄마가 혼자서 끙끙, 아빠랑 함께 끙끙. 잠자리는 물속이나 물에 사는 식물의 줄기 또는 진흙 속에 알을 낳아요. 암컷이 혼자 낳기도 하고 수컷과 연결된 채 낳기도 해요. 우리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었고 자랄 때마다 허물을 벗어야 했어. 10번도 넘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았지. 줄기를 단단히 붙잡은 뒤에는 온 힘을 다해야 해. 그래야 멋진 잠자리가 될 수 있어. 물속에서 다 자란 애벌레는 물 밖으로 나와 마지막 허물을 벗고 어른 잠자리가 돼요. 물속에서 지내는 기간은 잠자리 종류에 따라 한 달부터 5년 정도로 다 달라요. 드디어 등이 툭
갈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머리와 가슴을, 그 다음에는 배까지 쑥. 드디어 밖으로 다 나왔어. 이제 날개만 말리면 짠! 나는 이제 멋진 잠자리가 되어 세상으로 날아갈 거야. 잠자리는 날개 도지를 한 다음 몸과 날개에 남아있는 물기를 말려요. 그러는 동안 몸과 날개의 색깔이 어른 잠자리 고유의 색깔로 변해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고?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 중이야. 그래야 멋진 잠자리가 또 태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잡지 마. 나 잠자리야. 생김새랑 멋진 왕눈이 비행사 잠자리. 눈이 큰 잠자리는 어느 방향이든 가볍고 빠르게 하늘을 나는 멋진 비행사예요. 멋진 왕눈이 비행사 잠자리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배, 모두 10마디로 되어 있고 잘 구부러져요. 가슴, 날개가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튼튼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 빨리 날 수 있어요. 다리, 세 쌍으로 모두 6개예요. 가시가 나 있어서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아요. 턱, 무척 크고 강해서 먹이를 잘 찢어 먹을 수 있어요. 눈, 겹눈이 2개 있고 겹눈 사이에 혼눈이 3개 있어요. 겹눈은 수많은 난눈이 모여 이루어져 있어요. 겹눈으로 물체를 보고 혼눈으로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구별해요. 날개, 얇고 가벼우며 날개맥이 있어 잘 찢어지지 않아요. 앞날개와 뒷날개를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우린 모두 잠자리야. 잠자리는 눈의 생김새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나뉘어요. 눈 사이가 먼 잠자리와 눈 사이가 가까운 잠자리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눈 사이가 먼 잠자리, 노란 실잠자리. 몸이 가늘고 작아요. 머리와 몸이 녹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심성이 많아 낮게 떠서 돌아다녀요. 검은 물잠자리, 물가에서 볼 수 있어요. 수컷의 몸은 청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며 날개는 검은색이에요. 암컷의 몸은 흑갈색이에요. 청실 잠자리, 머리가 녹색이며 뒷부분이 반짝거려요. 몸은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이었다가 자라면서 녹색으로 변해요. 암컷은 가슴 위쪽이 반짝거리며 배는 연한 푸른색의 갈색 무늬가 있어요. 눈 사이가 가까운 잠자리, 밀잠자리.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다 자란 수컷은 몸 전체가 회색을 띠며 암컷은 노란색을 띠어요. 나비잠자리, 날개에 푸른빛이 나는 검은색 무늬가 있고 뒷날개의 폭이 넓어 마치 나비같이 보여요. 여러 마리가 함께 낮게 떠서 미끄러지듯 날아다녀요. 노란띠 좀 잠자리. 암컷과 수컷 모두 몸이 주황색이지만 수컷은 자라면서 암컷보다 더 붉어져요. 날개에 황갈색 띠가 있어요. 고추잠자리. 다 자란 수컷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잘 익은 고추처럼 빨개서 고추잠자리라고 해요. 하지만 암컷은 몸이 누런빛을 띠는 갈색이에요. 궁금증이랑 잠자리 애벌레는 어떻게 물속에서 살까? 잠자리 애벌레에게는 아가미가 있어요. 배에 있는 이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여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시며 숨을 쉬어요.
그런데 적이 나타나면 아가미로 빨아들인 물을 한꺼번에 힘차게 내뿜으면서 빠르게 헤엄을 쳐 도망가요. 마치 로켓처럼 말이에요. 잠자리는 왜 서로 붙어 다닐까? 잠자리는 짝짓기를 할 때 두 마리가 함께 하트 모양이나 둥근 모양을 만들어요. 주로 위쪽에 있는 잠자리가 수컷, 아래쪽에 있는 잠자리가 암컷이에요. 수컷은 배 끝에 있는 가시 모양의 집게로 암컷의 머리를 잡거나 암컷 뒷머리에 겹는 사이를 잡는데 배가 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짝짓기를 마친 뒤에도 서로 꼭 붙어 있는 수컷과 암컷이 있어요. 암컷이 다른 수컷과 또 짝짓기를 하지 못하도록 수컷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암컷을 놓아주고 떠나요. 이야기란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공룡보다 먼저 지구에 산 잠자리. 지구에 공룡이 먼저 살았을까요? 잠자리가 먼저 살았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공룡보다 잠자리가 더 먼저 살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화석은 죽은 동물의 뼈, 동물의 발자국, 동물의 몸 등이 흙이나 바위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교수와 연구자들이 3억 년 전의 잠자리 화석을 연구했는데 3억 년 전의 잠자리는 지금 우리가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잠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양쪽 날개를 펼쳤을 때 무려 70cm나 되는 큰 잠자리였지요. 잠자리인지 독수리인지 모를 만큼 무척 커다랬어요. 과학자들은 잠자리가 새들을 피하기 위해 작아졌다고 해요. 새들은 잠자리를 노리는 사냥꾼이거든요. 몸집이 작아져야만 새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재빨리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잠자리 화석은 우리나라 경상남도의 진주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어른들은 곱디고 온 한복을 잠자리 날개 같다고 말하지요. 그만큼 잠자리 날개가 곱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날개의 그물 무늬는 멋내기용이 아니라 날개 보호용이에요. 얇고 가벼워 잘 날 수 있는 대신 쉽게 찢어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잠자리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잠자리가 수억 년 동안 생존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아서 A. 딕슨의 톰은 갑자기 시냇가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1908년 출판본 찰스 킹줄리의 책 물의 아이들의 그림.